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실기편 하나 할까 합니다. 작년에 담았던 김장김치가 냉장고에서 너무 쉬어졌거나 또 군내가 나서 먹기 곤란한 경우가 있죠. 이런 김치들을 활용한 약선 메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치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하죠. 이 맛이 변한 김치를 이용해서 묵은지 된장조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이 묵은지는 이 소화기계통에 좋다라죠. 봄에는 소화기계통을 좀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 봄에 적합한 메뉴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봄에는 이 산약이 마죠. 그리고 또 구기자, 대추를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넣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구하기 힘드시면은 넣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또 색다른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묵은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멸치, 다시마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고, 또 된장도 한 2스푼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표고버섯, 양파, 대파, 마른 고추, 마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주하고 참기름은 이제 냄새를 좀 제거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식용유는 이 배추의 어떤 섬유질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용유를 좀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쓴맛을 약간 제거하기 위해서 황설탕도 조금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맛을 내기 위해서 액젓 조금 넣어주셔야 되고, 또 집간장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선 재료로는 이제 구기자하고 대추하고 이제 산약을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마는 이제 그 센 것을 쓰지 않고 이 마른 것, 약재로 이렇게 사용하는 마른 것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에 생강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들깨가루는 여러분들이 이 취향에 따라서 이 그냥 깨끗한 맛을 원하시면 넣지 않으셔도 되고, 좀 텁텁하고 이 진한 맛을 좋아하시면 들깨가루를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약선이니까 먼저 중범의 음식 양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범은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이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범에는 비위를 튼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좀 담백하게 먹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비위에 너무 부담을 주는 그런 음식은 좋지 않겠죠. 또 황제내경에서는 봄, 여름은 양을 보호하고 가을, 겨울은 음을 보호한다라고 했는데, 따라서 좀 다소 열량이 높은 그런 음식들을 먹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단백질이 좀 풍부한 우유나 계란, 새우, 생선, 육류, 콩, 땅콩, 호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들도 이제 번식을 하기 시작하죠. 따라서 충분한 무기질과 비타민을 섭취해서 이 면역력을 좀 증강시켜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신선한 채소나 또 버섯, 과일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봄에는 간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간 기운이 강해지면은 목극토해서 비위를 친다고 그랬죠. 제가 오행에서. 그래서 비위가 이렇게 약해지기가 쉬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그 당나라 양생과 손사막은 봄 72일 동안은 신맛을 적게 먹고 단맛을 많이 먹어서 비장의 기운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재로 이렇게 겸해서 사용하는 산약이나 구기자, 대추, 천마, 백편두, 용안유, 호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약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직 날씨가 좀 더 쌀쌀한 그런 꽃샘추위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부추나 이 마늘, 생강, 파, 양파, 갓 이런 음식을 어느 정도 먹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묵은지 된장 조림에 들어가는
이 재료의 어떤 기미와 기경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묵은지는 이제 성질은 평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양념, 고춧가루 이런 것들 다 씻어냈기 때문에 평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맛은 이제 달고 약간 또 쓴맛도 있습니다. 이 기경은 위경으로 들어가죠. 그 외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 성질은 평하거나 따뜻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봄철에 몸을 약간 좀 따뜻하게 하면서 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되겠고요. 맛을 보면 이제 거의 단맛하고 이 매운맛이 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맛이 많기 때문에 이제 비위를 좀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경을 봐도 거의 소화기계통으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고, 이 간경이나 신장경, 폐경으로 조금 들어가는 게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계절에 맞는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료의 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묵은지는 비위를 보호하면서 소화를 돕고 중초를 편하게 하면서 이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장을 잘 통하게 하겠죠. 그래서 변비나 또 소변을 잘 통하게 해서 수정 같은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된장도 마찬가지로 비위의 기운을 좀 보호하고 소화기를 좀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죠. 또 비장의 어떤 운하 기능을 좀 활발하게 해서 식욕을 좀 돋궈주고 속을 편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산약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장과 폐 기능을 좋게 하고 신장에 정을 또 채워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이 구기자 같은 경우는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정혈을 채워주고 눈을 밝게 하면서 음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좋다고 했습니다. 또 노화 예방을 하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대추는 중초를 보호하고 기운을 만들어주면서 혈액까지 사용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또 단맛이기 때문에 약성을 완화시키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요리의 맛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추는 특히 봄에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이렇게 대추차 끓이셔가지고 이렇게 한 잔씩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표고버섯은 이제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고 소화를 돕는 그런 작용이 있죠. 또 대파는 이제 찬 기운을 없애주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면서 해독작용이 있어서 좋고요. 이 마른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합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묵은지가 이제 주 재료가 되겠죠. 묵은지의 효능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묵은지는 된장하고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냄새도 된장이 좀 잡아주고 또 묵은지하고 같이 속을 편하게 해주면서 비위를 보호하는 그런 효능이 있죠. 그래서 신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약재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산약이나 구기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에 해당이 됩니다. 또 대파하고 버섯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에 해당되는 것은 대추죠. 대추가 이제 단맛을 가지고 있어서 약성을 완화시키고 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물론 된장도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서는 된장을 신약으로 쓰고 대추를 사약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냉장고에 있는 그 신김치나 이런 군내 나는 그런 그 모든 김치들을 다 꺼내서 이 양념이 없어지도록 깨끗이 물에 씻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큰 통에다가 넣고 물을 이제 좀 채워서 이렇게 하룻밤 정도 담가 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냄새들이 제거가 되죠. 중간중간 이제 물을 갈아주면서 그렇게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두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묵은지를 건져서 물기를 좀 제거한 다음에 이 된장이나 식용유 또 참기름, 집간장, 액젓, 소주, 뭐 다진 마늘, 다진 생강, 황설탕 이런 것들을 넣고 이제 잘 주물러 줘야 됩니다. 좀 부드러워질 때까지 잘 주물러서 조금 재워두면은 이 그 양념의 어떤 맛들이 배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큰 냄비나 솥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멸치, 다시마, 뭐 양파, 대파, 표고버섯 이런 이 재료들을 같이 넣고 이렇게 물을 좀 자작하게 이렇게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은근한 불에 한 3시간 이상 끓여야지 완전히 물러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은근하게 끓여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할 재료들의 사진입니다. 네, 왼쪽이 이제 식재료고 중간에 약재료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묵은지를 깨끗이 씻어 가지고 이 색깔이 변한 형태의 어떤 그런 사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드는 과정의 사진입니다. 이제 묵은지를 묻혀 가지고 양념을 넣고 끓여서 완성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사진을 보고 참고하시고, 다음에 또 동영상을 한 2분 정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셔서 꼭 한 번씩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묵은지 된장조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흔한 음식이었죠. 옛날에는 반찬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김치를 많이 담아서 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쉬어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묵은지 된장조림을 만들어서 많이 먹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 김치를 많이 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이 냉장고에 남아있는 신김치가 있다라면 한 번씩 이렇게 해 보신다라면은 굉장히 그 옛날 맛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